머니왕 일부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장 정리는 물론 다음 주 어떤 비전을 갖고 임해야 하는지까지 그 힌트 제대로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머니왕을 통해서 우리의 계좌도 머니왕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에 어떤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였을까요? 윗방향으로 크게 변동 보였던 종목들 나열해봤습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일단 아우딘 퓨처스가 91.86%나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빨간색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이죠. 화장품 브랜드 네오젠이 있는데요. 일본 진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있고 또 요즘 화장품 하면 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 재료가 됐지 않았습니까? 아우딘 퓨처스가 부각을 이번 주에 받게 되면서 90% 넘게 뛰어 올랐다라는 점 체크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CM 생명과학입니다. 이 종목이 목요일에도 아마 상한가를 갔을 거고요. 금요일에도 상한가를 연달아 가게 되면서 목금 이 이틀 동안 올려냈던 흐름들이 굉장했죠. 눈부셨습니다. 백혈병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 개별 재료로서 주가 움직이게 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DYD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빨간색 양봉을 키고 있다라는 사실. 비슷한 결의 중앙 DNM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역시나 쭉쭉쭉 올라가려는 시도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3자 회정 유상증자와 함께 관리 종목 해제에 대한 부분들 함께 품어갔던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영상 콘텐츠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개별적인 재료 또한 품고 있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목요일, 금요일까지 시세가 나오게 되면서 한 주간 상승 60%대로 올라섰다라는 점도 체크드립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요. 그룹핑할 거는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었던 이번 주였다라고가 정리되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식명가 MTNW 두 위원이가 함께 머니왕 일부에서 시장 방향성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한 점검,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좋을지까지 판단 내려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자, 내 고민되는 종목은 바로 지금 전화나 문자 주셔서 해결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입니다. 자,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전화 또는 문자 남겨주시면 해결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 나와주셨는데요. 자, 잠시 후에는 무료 방송 또한 펼쳐집니다. 자, 이 방송 충분히 한번 즐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11시 10분경에 시작하는 돈은 종목을 통해 온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펼쳐지는 무료 방송 또한 펼쳐지니까요. 함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고민되는 종목 바로 연락 주시면서요. 저희 다음 주장이겠네요. 다음 주장에 대한 전략 세우러 떠나보겠습니다. 임강빈 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주 지나서 뵙게 됐습니다. 위원님 더 반갑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주일 정도 방송 좀 쉬었는데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쉬니까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또 느끼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동안 2022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는데 내년에도 이 자리를 또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또 올바른 투자 방향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좀 재미가 없죠?
네, 우리 종목들도 안 움직이고 정말 재미가 없고 또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힘들면 옆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여러분들과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가느냐가 차이점이겠죠. 우리가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내가 조절을 해야겠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당연히 내가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변수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시장이 왜 안 가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가 해결이 안 되고 있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파월 자꾸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뭘 얘기해야 되냐? 내가 어디까지 금리 인상을 할 거야. 그리고 언제쯤 끝날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파월이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자꾸 시장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파월이 여기서 나는 5%의 최종 금리를 생각해. 그리고 나는 23년도 3월 달까지 금리를 올릴 생각이야 라고 못을 박아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해줍니다.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매번 FOMC 끝날 때마다 FOMC 전에는 피봇이다 아니면 정책의 전환이다 아니면 속도 조절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대감이 살아났다가 막상 FOMC 끝나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또 다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식에 아주 또 좋은 격언 두 개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반복되는 악재도 악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악재가 반복되고 있죠. 어떤 악재입니까? 불확실성이라는 악재입니다. 근데 반복돼요. 1년간 반복됐어요. 너무 지겹죠? 저도 이 얘기하기 지겨워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더 이상 시장은 이 부분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용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느낄 때 그래요. 야, 내 계좌가 변하고 내 종목이 올라가야 좋은 거 아니겠어?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들 올라가면 기쁘죠.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변한 게 없느냐? 이거를 잘 따져야 됩니다. 변한 게 있죠. 뭐가 변하고 있는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차트입니다. 오늘 아침에 블룸버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월가 투자은행 아니겠어요? 내년에 원화가 1,100원대까지 간다고 원화를 매수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 추세로 전환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넘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달러 상승을 만들 만한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11월 달에 원화가 떨어질 것이다. 달러가 떨어질 것이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됐죠. 자, 근데 블룸버그가 얘기하는 내년에 원화 가치는 1달러당 1,100원 수준입니다. 자, 21년도 고점 이 자리가 대략 한 3,000포인트 정도 되는 수준이죠. 어쨌거나 원달러가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항상 환율과 종합주가지수는 반대 방향성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한국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한국 시장은 상승이 나오겠죠. 원화를 매수하라고 하는 블룸버그는 다른 말로 한국 증시를 매수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환율이 여기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1월 달 왜 달러가 꺾였을까요? 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유동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유동성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식에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거래량이 무슨 말이에요? 돈이에요. 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 얼굴 막 반짝반짝하게 하고 막 해도 진짜 돈 없으면 오래 못 가잖아요. 겉으로 있는 척 막 다 하고 해도 돈 없으면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11월 달 그 문제 터졌잖아요. 일본, 미국, 영국, 한국까지.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채권 시장의 안정화.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선 돈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고요. 국채금리와 기준금리가 벌어지면서 달러가 약세 전환한다 말씀드렸죠. 유동성 문제 때문이라니까요. 또 한 번 말씀드려요. 미국의 재무부, 연준, 그리고 백악관까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유동성 문제입니다. 이 유동성은요. 해결할 방법이 환율이 떨어지는 것,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는 것,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것,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것, 이 부분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진짜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버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내가 일정 부분 또 필요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때 그렇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회를 잘 보면서 현재 구간을 버틸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는 때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목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징 종목 보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사실 한 주 동안 대중 없이 움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특징 종목 어떤 거 보실지 아직은 감이 잘 안 오는데. 테마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참 주식하기가 괜찮다라고 느끼기 위해선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그 테마 안에서 종목이 10개 정도가 되죠. 화장품이면 화장품 관련주들 쫙 움직이고 네옴시티면 네옴시티 주식들 쫙 움직이고 뭐 태양광이면 태양광 주식들 쫙 움직이고 원전이면 원전 주식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까다롭죠. 근데 이럴수록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되냐? 뉴스거리입니다. 뉴스거리. 뉴스가 나오면 그냥 그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STX 중공업이 있겠어요? STX 중공업이 매각 이슈로 인해서 매각 관련해서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에 입찰에 참여한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얘가 자금이 싹 쏠리면서 시간에 다니까 상한가하고 아침 시초가를 상한가로 시작을 했죠. 또 경영권 분쟁 공시가 나온 화천기계나 파나진도 지난주에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또는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를 해제하니까 약품이 부족하다. 의약품 대량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결국엔 지금은요. 왜 주식하기가 일단은 까다롭냐면 테마가 오랫동안 형성돼서 가지가 않고 있어요. 이런 시장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할 만하다고 느끼기 위해선 내가 가진 주식들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주식들 삽니까? 보통 이슈 있는 주식을 그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통은 그게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다음 주에 일주일을 쉬어서 그 다음 주에는 가는 패턴인데 최근에 주식시장은 월요일 날은 A 관련된 섹터로 A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막 여기를 몰렸다가 다음 날에는 A 관련된 이슈는 싹 사라집니다. B 관련된 이슈 나오면 B 관련된 이슈로 싹 자금이 몰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이슈로 몰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반등을 하느냐? 또 반등을 안 해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총목만 계속 쌓이게 되고 다 물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번 주는 테마가 아예 없었어요. 테마가 없다는 시장은 사람들이 자금을 쓰지 않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이 당일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많은데 또 당일 시세가 난다고 해서 얘가 그 다음 주에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참 들죠. 어쨌든 이번 주는 STX 중공업이 매각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자금이 쏠렸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중공업 그리고 이 종목과 같이 봐야 되는 게 K카죠. 금요일 날 매각 관련된 이슈로 두 종목이 움직였어요. STX 중공업이 있고 K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서 M&A 이슈, 매각 관련된 이슈는 매각이 될 때까지, 매각 전까지 두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 입찰이 있고요. 하나는 본입찰이 있습니다. 예비 입찰 때 기대감이 있다. 또 본입찰 전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K카나 STX 중공업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료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예비 입찰에 어떤 인수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몸값이 어느 정도가 측정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STX 중공업의 현재 최대 주주, 지분율을 여러분들 좀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가 47%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800억 정도 매각가가 예상이 되죠. 여기서 경영 프리미엄까지 조금 더 붙일 겁니다. 또한
K카도 마찬가지일 텐데 K카는 최대 주주가 70%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시총이 6천억입니다. 그러면 4,200억 경영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이보다 좀 더 올리겠죠. 이와 관련해서 시가총액과 최대 주주 지분을 계산해서 이 가치보다 좀 더 높게 평가가 되느냐,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도 좌우될 겁니다. SX중공업과 K카는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또 이 구간대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약바이오를 다 볼 게 아니에요. 제약바이오의 이 특징과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막 셀트리온이 엄청나게 잘 가요. 셀트리온이 잘 가면서 지수를 막 끌어당길 땐 그냥 뒤에 바이오 붙으면 갑니다. 뒤에 제약 붙으면 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슈가 터졌을 때 해당되는 이슈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지금의 제약바이오 이슈는 여러분들 무엇인가요? 우리 얼마 전에 위드 코로나 했었을 때 약국 가니까 감기약이 다 떨어졌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니까 해열제 부족하다, 감기약 부족하다,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원료의 8, 90%가 중국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 인구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열제 관련된 것들이 동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죠. 그 종목 중에 하나가 활약품이라는 기업인데 활약품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테마가 형성됐었을 때 뭘 봐야 되는가? 상한가 간지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죠. 활약품 상한가 갔고 또 같이 간 게 국제약품이라는 기업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국제약품 이라는 기업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종목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저는 활약품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상한가를 가고 아직 제대로 된 거래량이 많이 또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쪽에서 의약품 대량 관련된 이슈가 있게 되면은 해당 종목 또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가 없던 상황 속에서 특징 종목 보면서 최근 시장은 확실히 뉴스에 기반한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좀 점검 들어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 종목이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 있다면 저희 점검 도와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종목 좀 더 눈여겨보고 계시는지까지 들어볼 테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명가 해결사와 함께 해보세요. 종목 고민 시간으로 이어가 봅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져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열려져 있고요. 자, 문자 가능하죠?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연락 주신 분 위주로 저희 빠르게 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저 이현제약 네. 23,800원 어제 샀거든요. 어제요. 오, 네. 어제 사셨는데 23,8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60% 비중이 적은 편은 아니신 것 같고 어제 진입이 됐는데 사실 지금 조금 계좌상에서 보이는 색깔이 아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제 진입이 됐는데 이게 잘 산 거 맞을까 고민하고 있는 구간 맞으실까요?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항상 요즘 불안하니까. 네. 예, 불안하니까. 좀 불안합니다. 예. 이 불안감 어제 진입이 됐는데 과연 어디까지 좀 바라보시는지 임강빈 위원과 함께 점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활약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잘 보셨나요?
네네. 네. 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재약을 23,800원에 매수하셨으면 이 자리가 되겠네요. 이 자리에서 어제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자리가 뭘 하는 거냐면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산을 하나 그려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딛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아요. 자, 대장주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활약품입니다. 활약품과 이현제약이 모두 동일하죠. 활약품이 상한가 간 날 이현제약도 동일하게 장대 양봉을 뽑아냈고요. 활약품이 시세를 내면서 다른 제약바이오 주식들도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 제약바이오의 지금 이슈는 중국과 유럽 쪽에서 해열제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대란 이슈가 끝나게 되면 이 종목들도 꺾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이 지수가 올라가든 어쨌든 이슈를 받으면서 종목이 올라가면 24,800원이나 24,500원 정도에서는 자르고 나오시는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타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올라갈 때 사시기보다는 이 구간대 한 23,000원 초반대 매수하셨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손절을 굉장히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 잘못 잡아서 나중에 주식이 밀리게 되면 쭉 하고 빠질 수 있어요. 10,000원 후반대까지 22,000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24,800원 상가격에 던지라고요? 네네네. 매물대 24,500원에서 24,800원대 이 구간대에서는 일단 좀 자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단가가 아쉽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좀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거 말씀 주셨으니까요. 성투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방금 제 목소리가 메아리로 딱 들려가지고 혹시 음소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 AP 위성요. AP위성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예, 91,800원에 30%입니다. 와, 시청자님, 네. 91,800원이면 언제 갖고 계셨던 거예요? 8월 달에 샀는 것 같은데요. 8월 달. 근데 9,000원 아니었을까요, 시청자님? 아까 예, 9,000. 그쵸. 9,000. 예, 9,000. 맞습니다. 예, 9,800원. 9,100원대. 그쵸. 네. 9,800원. 네네. 예. 미안합니다. 시청자님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헷갈려서. 깜짝 놀랐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9,800원이시죠? 예, 8월 달에 예. 또 진입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달 간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고개가 들어지기도 했었는데 11월 29일경에 12,450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예. 더 갈 것 같아서 계속 보유를 하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구간은 지금 딱 갭 지지선 보여가고 있는데 임광빈 위원도 하면 항공우주 쪽에 있어서 많은 종목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전화 네. 연결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사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사셨는지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여쭤보진 않겠지만 9월달, 10월달 환율이 고점을 찍고 지수가 반등하는 자리였죠. 자, 이 자리에서 어쨌든 내년도에 현재 정부에서도 우주항공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슈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서 장투하려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면 좀 지난번에 매도를 못한 게 아쉬워서 그러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좀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시세 났을 때 못 팔아서 아쉬운 것인지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난번에 못 판 것도 아쉽고 근데 네네. 좀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 고민이 많습니다. 예. 불확실하다고요. 예. 자, 이 종목의 아주 중요한 자리는 이 10,000원대 자리죠. 한 1,300원대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자리는 주가가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또한 예. 재료도 굉장히 좋아요. 우주항공 쪽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못 갔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터지면 이번에는 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한 번에 돌파하진 못하겠지만 서서히 캔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한 2, 3주 정도를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2, 3주 정도 지켜보면서 11,000원대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전의 고점이었던 12,450원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14,000원이나 15,000원 수준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요, 이 자리를 깨고 10,000원대가 깨지게 되면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밑에서 더 사시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은 좀 매수를 좀 더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의 자리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0,000원이 깨지게 되면 익절을 절반 정도 하시고 9,000원 초반에서 다시 잡으시는 방향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주가 움직임 네, 따라서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전화 좀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문자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문자 좀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지금 8989번님께서 하이드로리튬 네. 25,600원에 네. 비중 20%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종목도 한때 엄청났던 종목이잖아요. 또 25,600원이라면 그 엄청났던 시즌에 진입이 또 되셨던 게 아닐까 싶은데 이런 종목이 사실 대응하기가 진짜 어려워진 거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하락장 때 자금이 쏠렸던 종목이고 다시 한 번 더 리튬 관련 주식들 지금 뭐 어반 리튬이나 하이드로 리튬 사명을 변경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꺾이는 추세에 와 있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그래요. 주식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쉽습니다. 이 구간대 가면 이게 참 높아 보이는데 여기서 사기는 참 부담스럽죠. 근데 이런 자리에 가면은 항상 확신이 든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러시면서 고가권에서도 여기가 거래가 많이 참 됐습니다. 뭐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는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고요. 15,000원대 오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등이 나오고 나서 20,000원대를 다시 가는지 아니면 여기가 깨지고 추세 이탈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15,000원대까지 와서 20,000원을 다시 반등하냐 아니면 15,000원을 깨고 10,000원 초반까지 밀리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보셔야 될 것 같고 25,600원 수준의 매수를 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을 손절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5,000원에서 20,000원 다시 반등하는지 깨지고 10,000원 초반까지 내려가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에 또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지금 평단 매수 단가가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용기 내시면서 더 철저하게 냉정하게 판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살펴볼 종목 509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엘리베이고요. 현대엘리베이를 35,000원에 30%로 담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은 위원님. 네. 어제 많이 미끄러졌군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 트렌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주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현대엘리베이 한때 9만 원이었습니다. 네, 한때는 9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왜 유지가 됐었죠? 남북 정상회담, 금강산 관련된 여행 이슈 이것 때문에 그 가격을 간 거예요. 이전 정부에서 남북 평화 모드가 굉장히 짙었었고 트럼프까지 합세를 하면서 남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수도 있고 또 북한으로 우리가 관광 갈 수도 있고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형성됐던 주식이 3만 원대까지 빠졌다고 해서 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주식은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뭔가 모멘텀이 작용해야 되는데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주식이 예전에 9만 원 갔었을 때 진짜 엘리베이터 잘 만들어서 갔느냐? 우리나라 지금 막 재개발하니까 엘리베이터 수명이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개발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싹 다 전국에 교체하면은 현대엘리베이가 좋냐? 아니죠. 현대엘리베이는 오직 올라갔었던 이슈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금강산 관광.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종목은 잊혀진 주식이에요. 이 주식을 잘못 사셨다라고 보고 싶고 이 주식은 정책,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방향성을 좌우하게 되죠. 정치적 색깔을 띠고 주식창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전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가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부각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 교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엘리베이의 경우는 종목 교체라는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통화 그리고 문자로 여러분 고민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 임강빈 위원께서 언급 주신 종목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 점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세 종목으로 좀 넘어갑니다. 오리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위원님 한번 시세가 나오고 계속 좀 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구간이네요. 이 오리콘 같은 주식들이 움직이는 이 시장 참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네, 오리콘 같은 주식들은 어떤 테마가 독특한 테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마는 좀 다르고 실체가 불분명한 테마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체가 불분명한 테마가 움직일 때는 어떤 시장이냐? 여러분들 요즘에 뭐가 가요? 주시장 갈 만한 게 있어요? 없죠. 그럴 때 가는 게 오리콤 같은 주식들입니다. 제가 오리콤은 임과 함께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지금 시장에 특정 테마가 없을 때 갑작스럽게 등장한 테마로서 주식이 불분명하게 움직이는데 자금이 쏠리고 있죠. 최근에 이러한 패턴의 주식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배 우상향을 지니고 있는데 자, 이 종목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 매물대 첫 번째 매물대 돌파했고요. 두 번째 매물대까지 현재 돌파를 시도를 했죠. 그렇다면 더 갈 수 있습니다. 왜냐? 다음 주까지도 시장이 만약 지지부진한다면 이 종목의 특징은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잘 간다입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이 종목은 신고가를 썼어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오리콘과 관련해서 어떤 주식들을 봐야 되는지 제가 무방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오리콤은 역사적으로 신고가까지 또다시 갈 수 있습니다. 15,000원대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점 높이는지 부분 지켜보면서 오리콤은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열어볼게요.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위원님께서 여름부터 언급 주셨던 종목이었던지라 종목의 움직임은 최근 들어서 44,400원 부분 보여지고 있으니까 곧 만들었던 최고가 부근 라인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좀 지켜볼 부분은 어떤 걸까요? 자, 이 종목이 정배열을 가다가 추세가 한번 꺾였다가 접혔다가 다시 가고 있죠.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에너지 관련된 변압기 쪽의 종목이고요. 미국과 유럽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현대일렉트릭 또한 시세 충분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음.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수급을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 관심 많이 없으세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30%, 40%, 50%씩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기업에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시장이 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매일매일 종목을 사고 팔고 해서 지금까지 오신 분과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오신 분의 계좌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내용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현대일렉트릭이 한번 트릭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이제 고점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45,000원대를 안착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수급상 현재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연기금이 이 주식을 지금 이끌어가는 주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까지 추가적 시세가 나오기 위해선 연기금의 수급이 중요할 것 같고 45,000원 돌파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000원 돌파까지 계속 좀 바라보도록 할게요. 현대일렉트릭까지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요, 신규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어떤 종목 위주로 관심 좀 두고 계세요?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정책을 전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중국도 지금 소비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하게 되면 화장품 주식들 최근에 갔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중국 소비주입니다. 중국 소비주 중에 밥솥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PN 풍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N 풍년은 밥솥 관련된 주식인데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그리고 오리콤이 올라가는 그 내용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대 시장이 뭔가 아리까리하면서 참 애매할 때 이 종목들의 자금이 이유 없이 쏠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까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PM풍년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바로 보겠습니다. 자, PM풍년을 보시게 되면 언제나 양봉이 나올 때마다 거래가 솟구쳤죠.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가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정배열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크게 보시면 금요일 시장에 안 좋았지만 우리나라 PM풍년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오리콤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PM풍년 또한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종목도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PN 풍년이었고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가격 전략은 11시 10분에 펼쳐지는 무료 방송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방송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종목을 참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돈은 종목을 통해 들어오는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 바라볼 관심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리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 오리콤과 비슷한 결을 지니고 있는 주식들 또한 블룸버그에서 환율이 1,100원대까지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정말 여러분들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모르면요. 지금 그냥 마냥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하락장이 진행이 될 때 하루아침에 안 좋아진 게 아니에요. 환율이 조금씩 올라갔고 국채금리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시장이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 계좌는 변함이 없지만 이런 것들 먼저 알게 되면 지금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와 관련된 강의를 오늘 무방을 통해서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잠시 후 11시 10분에 펼쳐지는 무료 방송 함께 참여해 보실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임강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이 버튼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강빈 위원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다채로운 전략 들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역시 토요일에 꼭 빼놓을 수 없는 이분, 좋은 정보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과연 어떤 전략 내려주실지도 궁금한데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선물 보따리를 또 주신다라고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또 어떤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쌈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후속으로 선물 보따리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이 방송부터 우리 자세히 좀 즐겨보겠습니다. 자, 좋은 정보 위원님 나오셨고요.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네, 되게 좋습니다. 오늘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선물 보따리, 앵커님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좋죠. 예. 다 인지상정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힘드셔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선물 보따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둘째 주부터 딱 2주 됐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선물 보따리를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물론 노란톡도 마찬가지죠. 예, 거기에서도 아주 시세를 낸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오늘은 상당히 제가 시장 관계없이 기분이 좋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됐네요. 하여튼 장이 많이 힘듭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하면서 또 좋은 정보가 드리는 선물 보따리를 받으실 수 있는지 많이 공부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쉽지 않은 시장 맞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시장 보건데 야, 오늘도 이렇단 말이야? 야, 진짜 오늘 간 종목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너무 어려웠던 한 주인데 사실 지난주도 제가 위원님 시장이 어려워요 라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어려웠었다라고 저는 또 정리가 되네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지수는 박스권인데 예. 이제 미국에서 좀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오면서 미국이 또 안 좋으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네.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차피 지수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인데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시장을 보는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지금은 종목 장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와 크게 상관없어요. 이제 지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뭐 밤방송이라든가 오후 방송이라든가 또 우리 머니왕 이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께 늘 강조드리는 게 있잖아요.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아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장은요. 결국 로테이션 장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한번 요약해 드린다면 지수는 박스권이고 그다음에 또 종목으로서는 이번 주 좋았던 게 또 일부 바이오 테크놀로지, 제약 바이오라든가 특히 컨텐츠에서 웹툰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뿜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수가 박스권이고 왜 이제 우리가 종목 장세 되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자, 지수는요. 미국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어도 결국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일선 지키면서 지난번 상승에 대략 상승폭의 2분의 1 정도 되돌림을 주면서 지금 여기서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도 역시 60일선을 지키면서 지난번 상승폭의 대략 2분의 1 정도 되돌림을 주고 있다. 물론 이제 좀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내려서 뭐 잘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려서 뭐 월요일 날도 우리 증시가 뭐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사실 미국도 한 번 정도만 더 조정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최소한 테크니컬 리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여기서 좌절하실 필요 없고 하여튼 종목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목으로 좀 보자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역시 다음 주에도 그런 좋은 종목을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위원님.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좀 매크로한 거 잠깐만 언급드리고 네네네. 지금 장세가 어떤 건가. 제가 이제 10월 달에 이 PPT 자료를 만들어서 어려운 네네. 구간에서 많이 10월 달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힘들죠, 진짜. 짜증나고. 지금 참 특징이 이렇다고 그래요, 앵커님. 뭔지 아세요? 뭐예요? 지치고 힘들고 짜증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다 어떻게 돈들이 풍부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뭐 부동산 가격 그렇죠. 이재 비용 많이 나죠.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사면초가 있는데 네. 그래도 길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매크로하게 한번 시장 잠깐 보고 무엇보다도 수익 내는 얘기를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자료 지금 어려운 구간이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CPI 증가율을 보게 되면 예상대로 꺾이고 있어요. 이것은 다 이게 뭐냐면 헤드앤숄더에서 꺾이고 있어요. 9.1이 고점이었고 계속 증가율 추이는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리는 좀 둔화되겠죠. 이제 기준금리도 보게 되면은 지금 4.5%까지 올랐어요. 이번에 점도표가 나왔는데 5%에서 5.25%까지 오르거든요. 이 점도표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준위원들의 앞으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항상 가변성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것이 이제 4.5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걸 아셔야 돼요. 0.25가요. 미국에서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략 1년 10개월 동안 이어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이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지금 올랐죠. 가파르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4.5에서 5.25로 한다라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 두 번 정도만 더 올리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에 그래서 급격히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피보스는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금리가 거의 1년 10개월까지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5%대에서 유지하다가 어느 또 기간 조정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피보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피보스라는 건 뭐냐면 올렸던 금리를 내리는 거 정책 전환점이 피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시장을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그 지금도 보게 되면은 미국 기준 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이미 시중 금리는 내리고 있어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요 고점을 형성하고 주봉인데요. 내리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특히 더 완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주봉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고점에서 서서히 내리고 있죠. 이제 금리는 꺾이는 구간이고 기준 금리도 0.25에서 지금 4.5까지 올랐잖아요. 이때 가파르게 올랐지만 그다음부터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는 소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내린 것이 결국 리세션에 대한 우려예요. 리세션은 뭐냐면 인플레는 유지되면서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장단기 금리 차이에서 이렇게 크게 나타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차트를 볼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꼭지에서 굉장히 좋았죠?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적으로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역전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침체 신호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과매도 구간에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무 금리 차가 벌어졌다. 그럼 좁혀 가겠죠. 근데 시간은 이제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겠고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빅사이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 순환과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팬데믹 이후에 어떤 게 금융장세요. 돈을 풀었죠. 그럼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실적장세가 와요. 자,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이것을 소위 말해서 역금융장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금리도 다 갔죠. 내년 상반기 또 1분기까지 뭐가 오냐면 기업들 실적도 안 좋고 그러면서 역실적 장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역실적 장세가 오면 모든 게 다 내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보시게 되면 역실적 장세가 온다 하더라도 선방에서 주가가 내린 종목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그러니까 성장형 실적주라고 그러나 가치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내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서 지금 시세가 나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나면 저는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금융장세가 온다. 아까 말씀드린 피봇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금리가 한꺼번에 내리진 않죠. 어느 정도 1.5 유지하면서 서서히 내리면서 다시 시장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장세에서는 주가가 가장 가파르게 올랐죠. 지금은 이제 역실적 장세예요. 근데 지금은 내린다 하더라도 역금융장세에서 크게 내렸잖아요. 역실적 장세에서는 주가 하락 탄력이 그러니까 하락 속도가 둔화돼요.
그걸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탠스는 뭐냐? 보통 이제 투자 전략은 여기에서 역실적 장세, 이 약세 국면이죠. 여기서는 이제 매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 지금 많이 계좌가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이것을 조금 매크로하게 긴 안목에서 보는 투자 전략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역시 스타카토로 끊어치는 단기 전략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스타카토 이렇게 또 명확하게 키워드를 주시니까 단기적인 관점, 호흡으로 시장 바라보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계속 유지를 할게요. 자, 위원님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 주 동안 어떤 종목 담으셨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좋은 한 주였다. 참 외람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수를 보시게 되면 박스권이고 예. 코스피는 약간 좀 내렸고 다 내렸어요. 전주 대비. 그래서 크게 내리진 않았는데 근데 굉장히 힘든 까다로운 장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제약주 같은 거 난리가 풍경에서 난리 났죠. 그것도 저점에 잡으신 분들 수익 났지만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장이었대요. 너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짜증난다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그렇게 실효성, 거기에 우리가 몰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꽃길을 가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있다. 제가 이것은요, 이제 황금 백점 전략 시간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모닝 브리핑, 라이브 방송을 늘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선물 포털에 풀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똑같이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또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포착된 종목이고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는 그런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풀어드린 선물 보따리 종목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벳셀을 보시겠습니다. 자, 벳셀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UAM 관련 주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죠. 자, 보시면 음양 캔들에서 저점에서 포착해서 일주일 동안 15%가 올랐어요. 저점이었죠. 두 번째, 제주은행이 있습니다. 사실 제주은행 같은 것도 양음에서 우리가 이제 포착이 돼서 여기서 한번 했는데 좀 3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근데 황금 백점 전략은 보통 빠르면 3일, 늦어도 5일 내에 이렇게 승부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리다가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M&A 이슈 그런 걸 가지고 어제 준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서 결국은 14% 정도 이 시가 수익 대비 14% 정도 수익을 냈다. 역시 저점 잡는 게 좀 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게 뭐였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로 컨텐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컨텐츠를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릴 때 OTT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제가 여러분들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뭘 보셔야 된다? 웹툰을 보셔야 된다.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자, 첫 번째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렇게 힘드셨지만 43% 올랐습니다. 항상 콜라보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기업 내용을 알고 앞으로 성장성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높게 잡지 마시고 어디서요? 남들이 안 볼 때 음선에서 공략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다. 이게 제대로 맞아떨어진 게 바로 DNC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DNC 미디어 일단 이 동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나 혼자만 레벨업. 나 혼자만 레벨업해서 안 되겠죠. 이걸 가지고 지금 아주 일본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웹소설이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캐시카우가 올해는 별로 영업이 한 6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한 200~300억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미래 성장성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웹소설, 그다음에 웹툰, 그다음에 OTT,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그러면서 결국 게임까지 이 카테고리가 연결되면서 수익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되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굿즈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다 MD 같은 거 포함돼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자꾸 논리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리를 보실까요? 이럴 때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뭐가 되죠? 예, 바로 꼭지가 되는 거죠. 양양음.
우리 앵커님, 네. 이 양념 우리 맨날 하는 게 있죠. 뭐죠? 5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2% 밀집했죠. 그래서 43%나 올랐다. 이게 바로 이번 주 이거 똑같이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 노란톡 똑같이 추천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핑거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핑거 스토리는 이제 여기서는 처음에 저도 이것도 이제 그때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그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한 거예요. 이 핑거 스토리는 패밀리 바로 웹툰이에요. 그거 가지고 또 웹툰이죠. 이것도 상한가 3번 뽑고 눌림에서 이게 양양음 똑같이 나오네요. 그쵸? 양양음이 나오면서 황금치 조락에서 이틀 동안 38%나 오른 그런 이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똑같이 또 웹툰하고 하는 게 애니플러스가 있습니다. 사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아침 7시 30분에 출발 성공토에 출연해서 이거 2번, 3번 들고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애니플러스는 여러분들 진짜 일본에서 빅히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뭐 스파이 패밀리를 비롯해서 일본 동시 방영하고 3천만 유저를 가지고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게 되면 이게 황금 맥점 제가 이렇게 양양에서 포착돼서 개다식 상승파 62% 올랐고 또 이번 주로 봤을 때는 어떤 거냐? 이게 바로 또 양양음이었죠. 근데 음설에서 자꾸 손이 안 나가시죠. 자, 음설 공략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럴 때 음선 나면은 우리 이하선 교수님도 저녁 8시 방송 하시잖아요. 음선 나는 종목들 오늘의 이슈 하십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하시죠. 네. 왜냐면 그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거든요. 또 시청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개인 투자대로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 이미 아껴다 봤을 때 제약주 같은 데서 막 그 많이 오른 것들, 야 여기저기서 이제 자꾸 뉴스가 나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때 가담을 심으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주식은 내 계좌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나요? 근데 양양은 그 수익이 안 나죠. 이러면서 23%나 올랐다. 이게 다 똑같이 여러분께 선물 보따리 풀어드리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KPS 생명과학이에요. 사실 이것은 팍스로비도 이제 그걸로 가지고 하니까 이건 뭐 찾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3스타에서 이것도 상한가 뽑으면서 22% 올랐다. 이런 것도 고점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고점에서 이제 뭐 간다 하면서 이거 좀 10% 손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종목들을 갭 상승하면 황금 맥점에 포착해서 매수 안 해요. 보내고 말아요. 물론 뭐 상한가에서 뭐 매일매일 잘했으면 20% 넘게 나는데 이런 것들 잘못 오면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손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들 아까 애니플러스라든가 그다음에 DAC 미디어 같은 거 얼마나 좋았습니까? 베셀도 그렇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파미셀이 있어요. 제약바이오에서도 역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는 수백 개가 돼요.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데 거기에는요. 저기 뭐 그냥 맨날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해서 직원 1, 20명 데리고 저 뭐 지방이라든가 어디에서 맨날 뭐 뉴스 뛰면서 오늘 뭐 빅파마하고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인위적으로 주가 띄우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옥석 가게를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여기서 또 혹시 보여 계신 분들 그것 때문에 또 저 사람 뭐 그런 얘기 한다할까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파미셀이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원료의약품에서 에스티판 같은 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파미셀은 mRNA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mRNA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백신 원료로 공급을 했어요. 원료의약품이에요. 거기다가 셀그램 리본가 뭐 하여튼 그 간 경화 치료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순간 뭐 다 외울 수 없어서 말이 안 통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신약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저 위에 좀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7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나요. 영업이 나고요. 96억 나요. 그 다음에 mRNA 이것이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갖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이것도 한 11% 정도 상승했어요. 이게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또 여기저기서 회자가 됩니다. 물론 기관과 외국인들 우리 황금 맥점이 포착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 참 절묘하게 좀 따라 붙네요. 뭐 제가 뭐 이상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저점에서 이럴 때 잡는 거라고요. 내용 있는 종목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은요. 제가 연말에 사두고 그러면 이제 연초에 좀 시세를 주는 게 거의 특징이었거든요. 올해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자고 말씀드리는데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뭘 보셔야 된다고요? 예, 바로 실적과 성장성 갖춘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이제 황금 맥집에서 잡은 게 뭐냐면 바로 캐리스포트입니다. 캐리스포트 똑같아요. 이것도 웹툰 관련주예요. 웹툰 관련주에서 그 유명한 양음양 캔들. 양음양 캔들을 보실 때 그냥 오일선 위에서 양음양 캔들은 여러분들 음봉 받기가 쉬워요. 근데 손이 안 나올 때 양음양 캔들, 오일선 아래에서 양음양 캔들 다이버져서 나올 때 이것도 그냥 당일치기로 23%나 올랐다. 수익 좋았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었냐면은 여러분들 인벤티지 랩이에요. 이 인벤티지 랩은 제가 이것은 정말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목요일 날 이게 바로 아침이죠. 음선 7개에서 나왔어요. 이럴 때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야, 이거 5일선 타고 지하실로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이거 끝났구만.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럴 때는요. 우리가 주식은 종국적으로 뭐에 수렴하죠? 펀더멘털에 수렴해요. 펀더멘털에 수렴하면은 그 가치는요. 결국은 반영되는 거예요. 주가에. 그러면 좋다. 그 인정해요. 어디서 왜 인정하느냐? 10월 달, 11월 달 신규 상장 종목들이 우후죽순처럼 상장을 해가지고 사실 수급에서 상당히 딸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야 이거 너무 내렸지 않아? 이 본질 가치가 뭐지? 이게 뭐 원에 사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죠. 예, 그러면은 이것도 16,000원했던 종목이 지금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지고 음선이 5개죠. 여기서 결정적 키포인트 하나. 이게 오실레트 0에 가까워져요. 이럴 때는요, 내려도, 물론 내릴 수도 있겠지만 크게 안 내립니다. 근데 이럴 때는 다 끝났다 말씀하시죠. 이게 상위 5%의 매매법이에요. 제가 과거에 말씀드리자면 서프라임 때 95% 분들이 저는 10년 만에 죽을러 파도에서 오는 10년 만에 온 기회니까 주식 매수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나무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하시는 우리 강남 영감님은 좀 투자이 되시는 분들은 포스코 하한가에 잡아서 일주일 동안 20매덕 해갖고 7억을 벌었잖아요. 이것도 바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것도 뭐 제가 목요일 아침에서 준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이게 다 저점 매수해서 많이 이렇게 그냥 뭐 회자되는 종목들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익을 많이 좀 드릴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을 다 제가 여러분들 아침 선물 붓달에서 풀어드렸고 노란테에서 풀어드렸다는 사실. 그래서 참 주제는 꽤 또 외람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와 함께 계시는 뭐 패밀리 분들만 했더라면 이거 뭐 또 자랑은 해야 할 거지만 여러분께서 똑같이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분 좋은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종목들 보면서 흐름들도 보고 또 어떻게 맥점을 잡아가는구나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더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더 다양한 종목들 더 자세하게 확인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심화 시간입니다. 종목들 더 자세하게 맥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서요. 여러분의 실제 매매에 있어서도 꼭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그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화면 앞에 나가 계시네요. 네. 자, 이제 또 심화 시간이잖아요. 더 네.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부분 좀 볼까요? 네.
참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야 누구나 다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도 내서 노후를 또 안전하게 살고 싶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한 50분이 넘는 훌륭하신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주식 3대 천왕에 이렇게 방송국에서 선정해 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30년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비교적 여러분께 주식을 제대로 하시면서 좀 성공 투자하십시오라고는 정통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좀 타이틀을 과하게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과거에 그런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딱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냐? 소위 말해서 여론몰이, 쏠림 현상, 감정이입. 거기에서 많이 올라오는 때 따라잡고 늘 스포트라이트 하는 거 내가 저걸 안 잡으니까 바보 같고 그래서 낭패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어떤 경우는 한 종목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같은 거 제가 늘 예를 들었는데 38만 원 간 종목을 저는 셀트리온 같은 거 15,000원에서 3만 원대까지 해서 무조건 그때 진짜 줄기차게 추천했거든요. 10만 원 가까다고. 근데 그 종목이 저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38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10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온다면서 그 종목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라면 그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왜? 만 원짜리가 30만 원까지 갔으면 30배가 올라오고 40배 올랐거든요. 거기서 또 한 번 그렇게 오를까요? 그게 뭐냐 희망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하고 또 희망 고문에서 자기가 프레임을 딱 갖다 씌워놓고 못 빠져나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세는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짜증나는 장이에요. 지금 뭐냐 알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테이션 종목 장세고 그러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오면 돼요. 이게 뭘까요? 방매짝의 스타카토예요. 아까 제가 오늘 매크로 하니까 환경을 말씀드렸죠. 주식시장. 그것은 내년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1분기 그때가 이제 뭐 피부시 되고 이제 될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년 한 뭐 1분기, 2분기 좀 정도부터 그때 길게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뭐냐? 어차피 변동성이 양에서 짧게 치고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아까 말씀대로 감정이입, 쏠리면서 거기에서 몰입하지 않고 또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면서 뭐냐?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것 같죠? 되게 쉽습니다. 그 로직을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이 황금 맥점 전형이 바로 그거거든요.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매수해서 짧게 당일에서 5일 동안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리에 박고 수익을 쌓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변에도 그런 분들 봅니다. 어떤 종목 뭐 이렇게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 들고 가셔도 제가 또 오해받을까 얘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금 뭐 고점들이 사업시로 빠지고 죽겠다고 그래요. 제 인척이 그래요. 내 주변 분이. 그런 것들이 바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멀리 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좀 서술이 길은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진짜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응원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30년 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아침 선물 보따리 드려드리겠다. 다만 여러분 선택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성심성의껏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우리 공부해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속합니다. 실적과 성장성이 갖춘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잡아라. 뉴스 나오기 전에 잡아라. 이게 바로 소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카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 음선에서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양음양 캔들을 말씀드렸죠. 양음양. 이 소카를 다 아시죠? 타다, 공유. 예,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것이 워낙 그동안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자꾸 독과점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또 이제 택시 대란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 회사가 반세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로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보게 되면 양음양 캔들. 이때 40%가 급등 나왔어요. 여기서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뉴스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늘 방송을 탑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또 이렇게 한번 그들을 재물을 만들죠. 그러면서 서서히 올라 또 한 번 이거 외바닥이고 쌍바닥 만들 때 양선 다음에 이평선 밀집해서 도지 만드는 거. 그러면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거.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게 이거 저점에 있나 안 했잖아 보세요.
음선을 제기해라. 자, 보통 아까도 제가 아까 인벤트리 때 말씀드렸잖아요. 음선 7개, 5개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많이 내렸네. 근데 그럴 때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지?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려면,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뇌를 싸게 사셔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자, 5개 음선을 줘요. 그러면서 거의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요. 이거 황금 100점이에요. 이게 그들이 안 볼 때거든요. 이때 매수해가지고 개다식 상승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럼 AP로가 뭐냐? 라이센스 아웃 260억 정도 일단 계약금만 받고 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5G죠. 5G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뭔지 아세요? HFR이에요. 그게 대장이고요. 최근에 10월 달 들어서 우리 황금 100점에서 전략에서 포착되고, 뭐 5G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 장비 쪽은. 이게 바로 뭐였죠? 이게 뭐였죠? 양양음. 그 유명한. 그러면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럴 때 따라하면 이렇게 개파라는 게 있거든요. 이럴 때는 거의 틀림없어요. 이것을 뭐냐면, 포화형 음선이라고 해요. 애가 참 어미가 애를 안 돼. 포화. 안 넣는다고 그러죠? 이거 어미고 애예요. 이런 것들을 거의 틀림없이 수익을 줘서 이것도 한 30%, 33% 올랐다. 역시 저점에 잘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로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제 바이오인데, 이것도 음선 세계에서 이게 도지 만들면서 한 72%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탑미테리얼인데, 최근에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이것도 음선 세계에서 이때부터 포착돼서 개다식 상승파. 아마 2차 전지에서 이 종목처럼 수익을 단기간에 많이 드린 종목도 없을 겁니다. 요것도 탑머티리얼도 그냥 61% 좋은 수익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감기가 뭐 이슈가 됐던, 이거 제가 팁을 드릴게요. 양양음이에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10분째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이따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드릴 텐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다 역시 저점이었죠. 53%나 단기간에 슈팅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덱스트가 있습니다. VFX. 참 신기하죠. 여기서 보면 뭐가 느끼시는 거 없어요? 야, 내가 여기서 잡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방송에서 모신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주식 경력이 30년이 넘고요. 저는 여러분들 많이 모셔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께서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시고 그러니까 늘 눈에 띄는 게 뭐냐? 야, 늘 급등주. 저 빨리 승분해야 돼.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자꾸 눈에 들어오시는데 이런 종목들 눈에 안 들어오죠. 이게 상위 5%예요. 쫙 이렇게 봐요. 음선 4개 다음에 역전된 망치.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뭐 기법 강의도 해드렸습니다만 이것도 53%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했던 게 뭐냐면 노을이 있습니다. 노을. 이것은 물론 어떤 뭐 특정 정치인 테마로 분류돼서 그랬지만 이것도 맥점은 바로 이거예요. 양음, 역전된 망치. 이것도 포화형 음선이었죠. 그러면서 단기간에 57%나 오른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게요. 아까 우리 앵커도 말씀했지만 SAMG 엔터라고 그러는데 컨텐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종목 보고 컨텐츠에서 이야, 제가 두 무릎을 쳤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차피 한양도 해제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미니 특공대가 있거든요. 미니 특공대에서 그 뷰만 해도 중국에 35억 개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캐치 티니핑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그래픽도 좋더라고요. 3D 컨텐츠 퀴즈인데 퀴즈 컨텐츠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면서 중국에서 진짜 금싸라기가 또 쏟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공모가 대비 낮게 출발했죠. 공모가 17,000원인데 17,000원대죠. 이게 박앤세일인 거예요. 신규주는 무조건 안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어디요? 노란톡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톡하고 그 다음에 아침 모닝 브리핑 똑같이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50%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황미끼가 포착하는 게 아니에요. 컨텐츠 내용 보고 여러분께 그 누구보다 한 발 앞서서 추천드렸다. 그렇게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공략주 AS를 오늘은 제가 세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종목도 아닙니다. 근 시일 내에 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께 어떤 수익을 드렸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는 제가 좀 먼 어떤 추억이 있냐면 이거 60% 상승할 종목을 신라젠 같은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막 2연속 상한가 하니까 아까 똑같은 논리예요.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좀 요즘 많이 좀 힘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피플바이오 바로 그 치매 진단 키트에서 독보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서 제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10월 24일이에요. 48%. 이 한 종목 가지고 안 되겠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RP바이오가 있습니다. RP바이오도 똑같이 요즘 보니까 여기저기서 회자가 되더라고요. 어디서요? 뭐 타방송 회자가 되고 그러던데 요것도 어때요? 이것도 아침 방송이라든가 반판 똑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점에 잡아서 내용 보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RP바이오는 뭐냐면은 결국 염줄 캡슐에서 국내 1위예요. 감기약도 들어가고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오메가 뭐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오메가3라든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하면 이것도 좋은 수익이 났다. 자, 일단 두 종목 이렇게 주의해서 RP바이오 같은 경우는 37% 수익 났는데 이것도 제작자에서 좀 잘못한 것 같으신 것 같은데 37%입니다. 그럼 루닛도 볼까요? 루닛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닛도 이 저점에서 우리가 11월 7일 날에서 33%나 올랐다. 다 이런 것들이 좋은 수익을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들고 나온 종목은 DTN CRO입니다. 우리가 신규상장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달, 11월달 상장된 그런 종목들은 지금 박인 세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본질 가치 대비 지금 다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거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지금은 역실적 장세다. 선 조정받고 일정 부분 성장성을 갖춘 종목들,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들을 노리시자고 그랬죠. 그중에 하나가 바로 DTN CRO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쌈지를 다시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시간에서 올라서 시간에서 4%, 4.6% 올라서 저는 시간에 오르는 종목들은 막 여러분들 추천 안 하거든요. 첫째 저점이었기 때문에 DTN CRO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DTN CRO까지 신규 다음 주 어떤 종목 잘 보면 좋은지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쭉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위원님과 함께 이제는 무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다시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DTN CRO에 대한 가격 전략 더하기 후속 선물이 공개되어 있는 무료 방송 위원님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 또 힘드신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 아침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선물 보따리를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봉사하는 마음이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많이 와주셔서 여러분들 산타 선물이 될지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석껏 준비했거든요. 지치고 힘드신 분들 쌈지 상한가 50% 후속 다음에 뭘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SAMG 엔터에 이어서 후속적으로 또 산타의 선물 보따리를 챙겨와 주셨다고 하니까 놓치지 말고 우리 무료 방송 참고해서 다양한 전략 얻어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립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네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꼭꼭꼭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수익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방법들 정말 계좌 역전의 기회가 정말 9거래일 안에 남아 있다면 여러분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그 전략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이고요. 좋은정보위원회 무료 방송에서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머니왕 2부 연이어 펼쳐지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